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렇게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오늘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이민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미 정부 감사에서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입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권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죄수복을 입고 4명이 한 방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수요일 석방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건강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잡고 한번 지금 어때요? 네네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쏘우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쏘았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 모두 발언을 보셨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았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됐었어요.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오찬 전에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단독 회담을 했고 오찬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 회동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람과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불쾌할 법도 한데 마늘과 쑥을 먹으며 기다렸다. 농담으로 그걸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유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되고 예. 또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봅니다. 우회적으로. 그렇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악수할 줄 알았는데 먼저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좀 표현이 좀 다소 유했고요. 또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지금 특검에 대한 비판도 좀 부드럽게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구구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대화에 좀 편하게 접근했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조금 더 내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좀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놓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베푸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저는 잘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대화만으로도 협치의 물꼬가 좀 튀었고 예. 앞으로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야당 대표의 면담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서 예. 지금 어떤 정책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 책임도 같이 가져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야당과 함께하겠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국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그런 긴장감까지는 오늘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요 두 여야 관계 대표들을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악수시키는 거 보셨죠? 중재자 이런 물꼬를 트는 역할 이런 거를 좀 자처한 거거든요.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봤습니다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나면 야당 대표가 당사에 돌아와서
대변인 명의로 혹평을 하는 그런 그 사례가 거의 뭐 90% 이상이었습니다. 예, 관례처럼 그 뭐 관리였고 그것이 예. 상당히 나쁜 악습이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냐 하면 다 대통령의 책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 편먹고 야당 대표를 그냥 혼내고 뭐 흉보고 막 이런 식으로 회담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화가 나서 당사로 돌아와서 아주 격앙된 모습의 대변인 메시지를 내도록 했었죠. 예. 우리가 가니까 막 그 우리는 뭐 홀대하고 완전히 뭐 그 저기 오늘 꽃이 보입니다마는 꽃처럼 장식품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말 무의미한 자리였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중앙에 앉으셔서 여야 대표에게 굉장히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대통령은 여당 대표 편을 들어서 야당 대표를 혼내고 꾸짖는 좀 압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여당 대표도 좀 그 사전에 30분 환담 회동을 하면서 예. 오늘은 너무 좀 그 세게 하지 마시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아마 권유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 화기애애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말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돼서 야당 대표도 오늘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2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두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수확이 많았고 대통령도 정말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충분히 발휘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뭐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강경색에서 오늘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로 많이 변해서 예. 오늘 참석한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대표 모두 점수를 크게 딴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 그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우리 그 근로자 피납 그리고 구금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예.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의 메시지를 국정이 이렇게 좀 안정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대통령이 오늘 자리를 굉장히 잘 마련하셨고 그리고 예. 잘 이끌어 가시고 교통정리를 잘 한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최 의원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정도면 일단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을 한번 볼게요. 단독 회담을 여당 대표와 먼저 한 다음에 여야 지도부 같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하고도 단독 회담을 잡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어떤 의중이? 그건 이제 여당 대표도 존중해주고 야당 대표도 존중해준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건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여당 대표에 대한 약간 소홀함, 홀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여당 대표와 먼저 만남을 하고 예. 야당 대표와는 별도의 만남을 만들므로써 야당 대표까지 존중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 저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당 대표와 2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은 이재명 대표도 힘들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권력으로 힘 가지고 검찰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속으로는 통쾌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탄핵됐잖아요. 다수당인 야당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야당이 소수당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도 언제든지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국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다 나왔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진 건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만이도 떨어뜨리거나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권위를 되살려야지만이 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야당과 협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야가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국회 돌아가서 또 싸우느냐 아니면 진짜 정치가 복원이 될 수 있느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굿캅, 배드캅 두 역할을 아마 나눌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배드캅 이렇게 해서 야당을 억누르는 역할은 정청래, 그리고 그 화가 난 야당을 달래는 역할은 대통령. 오늘과 같은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야당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와중에서 뭐 실수도 하겠지만 잘한다면 뭐 자기들은 더욱더 정치적 목적을 더 달성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그러나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지금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뭐 그런 저지선을 펼칠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장면만 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정치인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잘 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홀대를 당해서 사실 그때 영수회담을 처음으로 그 총선 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사실 아주 어렵게 성사됐죠. 불렀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냥 모두 발언 대충 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에 걸쳐서 종이를 들고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얼마나 홀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야당 관리는 예.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아마 강한 입장, 강경한 그러한 노선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파차름은 굉장할 것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서 여야 간의 그런 파차름들을 조화롭게 좀 조정하고 교통정리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오늘 봐서는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장동혁 대표의 투쟁력에 또 달려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시원찮게 하면 그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야당을 또 홀대를 하겠죠. 하지만 야당이 강한 여당, 선명한 야당으로 강력한 힘을 형성한다면 대통령도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쨌든 대통령은 오늘 입장으로 봐서 예. 오늘의 모습을 봐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그 조화로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라는 의지는 엿보이는데 어쨌거나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장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이제 국회로 저희가 갈 텐데 참 국회에서는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저런 자들을 몰아내 주세요.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수국 승려를 국회 그러면 마음대로 와서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기자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방해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맙시다. 방해하지 누가 반말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형님, 누군데 이렇게 불러놓고 있어?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았는데 국회에서는 또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뭐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차까지도 충돌이 이어졌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김영석 관장이 지금 국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광복절에 대한 평가가 연합국의 선물이다. 마치 강대국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3.1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광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폄훼되거나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일본 국적이다. 이런 뉴라이트 사관까지도 좀 연관되는 예. 그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처럼 마치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뉴라이트 사관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이 어떤 과거의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나 사과 모습보다는 오늘 또 나와서는 내 주장들이 폄훼됐다. 예. 나는 광복군의 나는 그 강대국의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광복군들의 어떤 노력도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을 와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김영석 관장이 오늘 국회 저 자리에 온 것도 잘못됐고 변명의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광복군과 3.1운동의 정신을 가치를 좀 훼손하는 듯한 모습들이 예. 좀 잘못됐기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어떤 비판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그 광복절 기념사 논란이 된 지가 지금 20일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그것도 국회로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나는 좀 억울하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일부가 잘려서 보도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뭐 왜곡됐다고 뭐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 그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저분이 저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다른 분들은 좀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의 대화를 발언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그러한 듣는 태도가 필요한데 저렇게 듣는 태도가 없어버리고 그냥 막아버리면 저분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터인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사전부터 저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지식인다운 입장은 지성인다운 입장이 아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실 법사위에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막거나 훈계하려고 들지 말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와서 하는 그러한 발언이나 그리고 이분 독립기념관장도 어느 정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고 일단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예. 중간에 자르거나 중간에 자신의 의견으로 저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꾸만 마찰이 벌어지는 것인데 남의 말은 충분히 경청하는 태도가 국회에서부터 있어야 한다. 아니, 지금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역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잡아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김민전 의원이 잡아준 김민전 거를 의원이 들었습니다.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예.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당신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계속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예. 국회가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이 될 수 없다. 국회는 회의하는 곳이거든요. 예. 남의 말도 듣고 나의 말도 반박하는 곳인데 저렇게 자꾸만 물리적 충돌로 모든 것이 가고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법사위에서 교수가 나와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꾸만 자르려고 하고 그런 예. 태도는 저는 국회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예. 방향이 아니다. 충분히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국회가 좀 예.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민전 의원이 이 주선을 하고 김영석 관장이 응해서 국회로 오게 됐다. 뒤늦게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공론화 시키고 싶었을까요? 이런 얘기. 공론화 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또는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라든가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가치관들 뉴라이트 사관이 맞다라고 하면서 어떤 광복군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역사적 가치관이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독립관장이 굳이 국회에 와서 저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언론사의 평가가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언론사의 평가는 제각각 다 다른 거거든요. 예.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중도적인 언론이 다른 것인데 마치 언론의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 언론사를 상대로 뭐 항의를 한다거나 언론사에 대응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 차원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역사 인식을 자꾸 국민들께 좀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